예, 안녕하십니까. 에듀피드에서 구급공무원 일반사회를 강의하고 있는 임현철 교수입니다. 예, 여러분들 일단 시험 보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 올해 첫 번째 기출문제, 사회복지직 문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직 문제를 보면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나을 만한 문제가 나왔다라고 해서요. 하고요. 뭐, 예측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항상 이제 매년 이런 걸 보면서, 과연 사회가 예측 문제, 적중 문제 이런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의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뭐, 한두 문제 정도 난이도 변별력을 위해서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 나오긴 하지만요. 그런 걸 제외하고는 거의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문제들이 항상 출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본적 개념 이해 잘 하시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하실 때 최소한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부분들은 이런 개념들은 중요하겠구나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기출문제 풀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번 문제입니다. 가장 많이 출제됐던 부분이죠. 여러분들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항상 일탈 이론에 대해서는 항상 출제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때요. 사회학자 갑은요, 사회 속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문화적 가치가 구성원의 실제 현실과 마찰을 불러일으킬 때 발생하는 긴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개념을 사용했다.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물질적 성취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구성원들은 스스로 교육, 그리고 노력을 통해 이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즉, 성공을 꿈꾸며 일하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출발하건 성공이 있다고 믿는 것이다. 여러분들, 요까지 갔을 때 여러분들 일단은 요 단어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죠. 목표요. 그러나 갑은 물질적 성취를 위하여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실제 가용수단은 애초부터 제한되어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구성원들은 물질적 성취를 달성을 위해 비합법적 수단, 즉 여기서요 문화적 가치, 문화적 목표를 위해서 비합법적 수단을 사용합니다. 목표와 수단의 괴리라고 하죠. 여러분들 누굽니까?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죠. 아노미 이론은 기능론인 거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렇죠? 자, 1번. 2차적 일탈에 주목하고 있는 이론이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2차적 일탈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낙인 이론이죠. 그렇죠? 낙인 이론이니까 정답이 안 되겠고요. 2번. 기능론적 관점에서 그냥 정답이네요. 기능론적 관점에서. 아노미 이론은 무조건 기능론적 관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기존의 지배적인 규범이 붕괴되고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것도 아노미 현상이긴 맞죠. 그러나 이거는 머튼의 아노미가 아니고 디르켐의 아노미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답이 되지 않을 겁니다. 4번. 일탈자와의 지속적인 교제. 여러분들 너무 쉽네요. 일탈자와의 지속적인 교제 뭐예요? 차별적 교제 이론이죠. 차별적 교제 이론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1번 문제답게 좀 쉬운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사회문화 부분에서. 두 번째 이제 항상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요.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연구하는 방법은 뭡니까?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로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됩니다. 양적 연구는 사회문화의 보편성에 근거하여 변수와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양적 연구라면 질적 연구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개별적인 심층적인 이해가 목적이다라고 나와 있죠. 당연히 여러분들 양적 연구가 객관적인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고요. 주관적인 동기 해석을 하는 게 질적 연구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 사회문화 현상의 객관적 관찰을 전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뭐예요? 양적 연구에 대한 얘기겠죠? 두 번째, 사회문화 현상을 행위자의 내재적 관점. 내재적 관점은 여러분들 숨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뭐야? 질적 연구에 대한 얘기겠죠. 3번, 실제 현실 속에 관찰되는 경험적 자료의 계량화. 경험적 자료는 둘 다 쓰입니다. 그러나 계량화에 기반한 통계적 상관관계의 검증이니까 이건 여러분들 양적 관계가 되겠죠. 양적 연구가 되겠죠. 네 번째, 연구 대상자의 행위가 발생한 문화적 맥락의 파악을 통해 행위에 대한 문화적 맥락 또는 행위의 의미에 대해서 파악하는 거 질적 연구죠. 그럼 여러분들 양질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일단 여기서 볼 때요. 같은 얘기, 일관된 관점을 고르는 거니까요. 양적 연구, 질적 연구인데 같은 관점을 하면 일단 병은 안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밑에서도 보니까 다 나눠지니까 괜찮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여러분들, 갑이 정답이네요. 그쵸? 근데 여기는 질적 연구, 양적 연구에 둘 다 XX를 했어요. 그러면 일관된 관점이 아니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요거하고는 분명히 다른 건데, 양적 연구, 질적 연구인데 같은 대답을 했으면 역시 정답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양적 연구, 질적 연구. 갑은 양적 연구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일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고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문제가 정말 중요하고요.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는 방법은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문제를 쭉 보시면서요. 하나씩 비교하는 방법도 좋지만요. 여러분들이 볼 때 웬만하면 위에 걸 다 분석하고 밑에 걸 하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자, 그럼 보실게요. 일단 기억, 미음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수행하며 1차적 사회기관이다. 자, 1차적 사회기관인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기억 어딨죠? 예, 기억 고등학교입니다. 니은 회사 신문사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지구과학학교네요. 그 다음에 리을 건설회사 회사고요. 미음 시민단체 공식 조직입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A신문사 직업학교 건설회사 시민단체 어떠한 것도 1차적 사회기관이 없죠.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강조드렸습니다. 1차적 사회화 기관이란 또는 1차란 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가족, 친족, 또래 집단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일단 여기서 요 1차적 사회기관이라는 말 때문에 틀렸네요. 자, 니은이요. 수직 이동, 세대 간 이동, 세대 내 이동, 개인적 이동이 나타났다. 한번 살펴보시죠. 가난 농부의 장남으로 태어난 홍길동은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검정고시에 합격한 후 A신문사에 입사하였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은 뭘 알 수 있습니까? 가난 농부의 자식에서 신문사에 입학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쭈르륵 보신 다음에 어디요? 부장 대표이사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무슨 이동입니까? 수직 이동이 나타났죠. 아버지는 가난 농부였습니다. 본인은 대표이사까지 올라갔습니다. 세대 간 이동으로 나타났죠. 세대 내 이동. 본인은 처음에는 가난한 농부의 자식이었습니다. 대표이사 됐습니다. 세대 내 이동. 든 이유가 뭡니까? 남들보다 몇 배나 노력 끝에 개인적 이동입니다. 역시 다 나와 있네요. 그래서 니은은 정답이 되겠네요. 디귿은 여기 있네요. 직업학교입니다. 직업학교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집단. 여러분들 이거 뭡니까? 2차 집단이라고 얘기하죠. 2차 집단은 1차 집단과 대립되는 항으로서 1차 집단은 전 인격적인 만남, 비형식적인 만남, 쉽게 말하면 친밀한 만남이 있는 거죠. 그런데 2차적 집단은요. 수단적 만남입니다. 여러분들 직업학교는 당연히 2차적 형식이죠. 2차적 만남입니다. 따라서 맞고요. 그러나 자연적 본질적 의지. 자연적 본질적 의지는 여러분들 뭐예요? 공동사회죠. 이익사회는 자발적인 의지로 내가 의지를 갖고 가입하는 겁니다. 그러나 공동사회는 뭡니까? 자연 발생적 의지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본질적 의지. 그럼 이건 여러분들 공동사회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직업학교는 공동사회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틀렸네요. 그래서 D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리얼. A부터 D까지의 는 사회나 집단에서 차지하는 위치. 여기까지가 뭐예요? 이거 지위죠. 지위라고 하면서 이중 귀속지위는 한 개다. 자, 보시면요. 장남은 귀속지위겠네요. 그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쭉 봤을 때, 부장. 부장은 여러분 성취주의겠네요. 그 다음에 대표이사, 성취주의겠네요. 운영위원회, 당연히 성취주의겠네요. 이 중에 귀속지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리을을 정답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됐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문화 변동에 대해서는, 문화 변동의 원천을 요인별로입니다. 문화 변동의 요인이 나타났네요. 문화 변동의 요인. 문화 변동의 요인은 크게 어떻게 합니까?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이죠. 자, 문화 변동의 요인은 내부에 있는가? 예스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니오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뭐랍니까? 외재적 요인이라고 하죠. 외재적 요인은 이꼴 여러분들 전파라고 했고요. 전파는 세 개의 전파를 기억하셔야 되죠.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자극 전파. 됐습니까? 문화 변동이 내부에 있다. 내재적 요인이죠. 근데 내재적 요인은 다시 크게 두 개로 나누죠. 하나는 뭐예요? 발명, 하나는 발견입니다. 그 중에 새로운 요소를 발명하게 하는 것, 이미 문화 요소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 원래 있었는데 내가 새롭게 발견한 거죠. 그래서 다가 발견이 되고요. 이미 문화 요소가 이미 존재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문화 요소를 발견하는 것은 우리를 발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셨어야죠. 자, 그럼 여러분들 1번 이두문자는 가에 해당된다. 자, 이두문자는 여러분들 대표적인 자극전파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가에 해당된다. 정답이 되겠네요.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중성자의 존재 규명이나 불의 사용은 나에 해당된다. 여러분들 중성자의 존재 규명. 중성자는 원래 있었죠. 근데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그렇죠? 불은 원래 있었죠. 우리가 새롭게 하는 가지가 원래 있었는데 발견한 겁니다. 이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다에 해당되죠. 훈민정음은 여러분들 새롭게 발명한 거니까 나에 해당되죠. 오늘날 가로 주로 직접 전파. 여러분들 요즘의 전파는요. 사람에 의한 직접 전파보다는 미디어에 의한 간접 전파가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일어나겠죠.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 변동에 대한 서로 다른 사회학적 관점입니다. 자, 사회 변동의 관점. 사회 변동의 관점을 보세요. 자, 사회는 내부 구성 요소들의 기능 수행을 통해 균형 상태를 유지한다.
사회는 기능 수행을 통해 균형 상태를 유지합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여러분들이 기능론인 거 딱 알죠. 사회 안정과 균형을 중시하는 거. 만약 외부 환경 변화에 의해 불가피하게 변화가 발생하면 사회 각 구성 요소들은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게 되며 사회는 새로운 균형 상태로 이동한다. 아, 이것이 사회변동이다. 사회변동이란 사회적 안정 균형을 찾아가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변동하는 것. 네, 전형적인 기능론에 대한 얘기죠. 사회는, 아이고, 여러분들, 이거 핵심 단어 나왔네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갈등, 끝! 여러분들 뭐죠? 예, 갈등입니다. 갈등론. 그러면서요, 필연적으로 사회 변동이 일어나죠. 왜요? 그 사회 구조적 모순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게 돼요. 구조적 모순을 완벽히 혁명으로서 사회 변혁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과정을 사회 변동으로 설명하는 건 갈등론이죠. 자, 보기 1번 보시면요. 가는 급격한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데 부적절하다. 예, 맞는 얘기죠. 왜요? 급격한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갈등론이죠. 기능론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요. 가는 기능론은 사회 안정과 통합, 현 상태의 유지를 강조하는 보수적 관점이다. 대표적인 게 기능론이 보수적 관점이죠. 3번 다는 갈등론은 사회 구조와 제도에 초점을 맞추는 사회 변동을 설명한다. 맞죠? 근데 여러분들 3번의 보기는요. 솔직히 이 둘 다 해당되죠. 그래서 가도 해당되죠. 기능론도 그렇고 갈등론도 그렇고 둘 다 뭐예요? 예, 둘 다 사회 변동, 즉 사회 구조와 제도에 초점을 맞추죠. 4번 나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치의 규범에 의한 구성원들의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치에 사회 구성원이 모두 합의됐습니다. 이건 여러분 뭐죠? 기능론이죠. 기능론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의한 것이다. 그 다음에 갈등은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가 들어간다. 그런데 이건 기능론 설명인데 나는 갈등론이죠. 그래서 이게 틀렸네요. 근데 옳지 않은 거 고르니까 4번이 정답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법과 정치 부분으로 왔는데, 법 부분이 나온대요. 자, 헌법 개정 절차, 여러분들 필수죠. 헌법 개정 절차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죠? 법 개정 절차는 여러분들 필수적인 겁니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헌법 개정은요,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한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쉬운 문제죠. 그 헌법 개정은 국회 제적위원회 과반수로 발의, 대통령의 발의, 그쵸? 근데 단, 국회의원 재정수의 발의로 되는, 과반수 이상이 되는데, 그것을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3분의 2도 필요하다는 것들 의결. 근데 발의는 2분의 1, 국회의원 재정의 2분의 1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한된다. 예, 맞는 얘기가 되겠죠. 2번, 제한된 헌법은요. 헌법 개정안은요, 대통령의 20일 이상의 공고기간. 공고기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 게 디테일하게 공부할 때 이런 걸 이제 외워두셔야 되죠. 최소 20일 이상의 공고를 해야 된다. 이걸 여러분들 외워두셔야죠. 자, 정답입니다. 맞는 얘기죠. 정답이 아니고요. 3번, 국회의원 선거자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헌법 개정을 환수가 된다. 그렇죠? 국민 투표를 갔을 때 투표율이 50%가 넘어야 되죠. 그게 뭐예요? 국회의원 선거자의 과반수의 투표와, 그렇죠? 그 투표함을 열었을 때 찬성도 과반수 이상은 나와야 된다. 그래서 확정된다. 예, 맞는 얘기죠. 그럼 4번이 정답인데요. 근데 4번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그럴 때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의견은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다 틀렸네. 뭐예요? 헌법 개정에 대한 국회 의견은 뭡니까?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겁니다. 무조건. 제적위원 출석이 문제가 아니고 제적위원의 3분의 2 이상. 특별 의결 정족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장 크게, 가장 고난이도, 가장 요건이 강화된 게 이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정답하면 아마 어려운 문제 아닐 겁니다. 공부하신 분들은요. 그 다음에 구체적 권리입니다. 예, 구체적 권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본권, 즉 기본권 얘기하는 거죠. 국민이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을 받지 않은 소극적 방. 아이고, 국가 권력부터 나의 자유를 보호하라. 자유권에 대한 얘기네요. 자, 국민이 국가의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 이거 참정권을 보장하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게 필요한 조건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회권에 대한 얘기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요. 자유권은 요거 아니네요. 재판권은 여러분들 재판 청구권은 청구권에 해당되니까 생각나죠. 그 다음에요. 참정권은요. 손실보상 청구권은 아니죠. 이건 청구권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국민투표권 맞습니다. 근로자의 단결권 여러분들 이건 사회권이죠. 그럼 이것도 틀렸네요. 그럼 결국 이 두 개만 봐더라도 정답이 여러분들 2번인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사회권 교육을 받을 권리 사회권 정답입니다. 자, 재산권 자유권이죠. 환경권 사회권입니다. 선거권 참정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이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내용만 정리하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문제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여러분들 이거 차이점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번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한 표결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면책특권이요. 면책특권이요. 회기 중에 국회 안에서 직무상 행한 표결과 행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가 면책특권이에요. 근데 여러분, 대상이 아닌데? 아니요, 대상이 되죠. 그건데요. 결국 직무상의 표결과 행위가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네요. 옳지 않은 거니까요. 자, 그러면서 2번 보시죠.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서 국회 내에서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국회 내에서 면제되는 건 아니고요. 국회 밖에서 면제되는 거죠. 그렇죠? 국회 내에서는 만약에 막말을 했다면요. 예, 국회 내에서 윤리위원회나 이런 것들에 소집될 수 있죠. 만약에 다른 국회의원들을 그냥 막 요즘 말로 좀 어려운 말로 디스했어요. 그렇죠? 막 인격 모독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행한 발언은요. 밖에 법적인 책임, 국회 밖의 책임은요. 어떠한 형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 국회 안에서는 면제되는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3번. 헌법은 국회 회기 중에 하나여 불체포 채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죠? 회기 중에 하나여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불체포 채권은 언제 됩니까? 네, 국회의원이 현행범위 아닌 경우. 두 번째, 국회 회기 중이에요. 그렇죠? 이때 국회에 동의를 하지 않았을 때는 국회에 동의가 없었을 때, 즉 현행범위 아니고요. 회기 중이어야 되고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때 이때 불체포특권이 인정됩니다. 그렇죠? 4번. 현행범인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불체포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 방금 얘기했죠? 현행범은 여러분들 예외입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맞는 얘기고 8번에 1번이 틀려서 정답이 되겠네요.